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맑고 깨끗하게 양심이 회복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부정부패 비리 척결, 적폐 청산을 위한 구국실천 국민연합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허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행사에 앞서 개회선언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개회선언은 이주환 구국실천 국민연합 상임고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이러한 새로운 악을 더 이상 탄생시킬 수 있는 적폐의 숙주들을 몰아내버리고 정치, 경제, 사회, 특히나 사법정의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오늘 구국실천 국민연합이 바로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적폐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금 현실적인 입장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사심없이 발표하고 토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2018년 2월 22일 구국실천 국민연합 부정부패 척결 적폐 청산 포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미소, 중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팡질팡하며 핵전쟁 위기 속에 불안감이 가중되어도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녕을 보장할 대안도 만들지 못하고 여야,
촛불과 태극기,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 서로 극심한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공약하고 정치인 고위공직자가 되었음에도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끼리끼리 패당이 났지요. 공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만 챙기려는 자들이 국민의 세금을 좌지우지하며 각종 부정과 비리에 편승해 국가의 채무를 막대하게 증가시키고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는 권력만 쫓아가고 경제는 뒷걸음치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갖지 못해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만 들어가는 구조에서 윤리와 도덕까지 망가져 사람의 양심이 실종된 우리 사회는 천륜도 인륜도 무너진 비정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곧고 굳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 검찰이 권력과 출세, 재물에 팔려 다니는 일부 부패한 판사, 검사들에 의해 수십 년간 지배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를 정착시키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가장 심각한 적폐 세력으로 변한 것입니다. 판사, 검사의 부정행위는 나라 구석구석을 썩고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범죄의 처벌과 소송의 승패를 돈과 청탁에 팔아먹는 부패 판사, 부패 검사, 부패 변호사, 법조 마피아를 모조리 몰아내고 법치를 바로 세워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 발전이고 국민의 미래를 밝게 열어가는 희망의 길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명예와 존경, 노후의 삶까지 보장받고도 불법, 탈법, 비리에 합세하여 부정한 재물을 취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부패 정치인, 부패 고위공직자, 부패 법조인을 처벌하는 공수처 설치가 좌절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어 국민의 삶은 어려워져도 부정부패자들의 부정비리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강력히 처벌하지 않는 한 국민이 내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기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국가,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자들을 몰아내는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수명은 100세를 넘어 12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70세, 80세 노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식도 노인이 되어가는 세상에 누가 누구를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노년의 삶을 자식이 부양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사회, 양심이 바로 서는 사회,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모두 하나가 됩시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토론이 사법개혁과 사회정의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구국 실천 국민연합을 사랑하여 우리 함께한 여러분께 다 같이 이대로 영원히 하나가 되어 여기에 애국 지사님들께서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과 먹거리 그리고 돈이 넘치고 있으므로 국민이 잘 살고 국가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지로 말미암아 지식과 돈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국 실천 국민연합은 반드시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이번 탄핵을 거울 삼아 국민적 각성과 스스로 자신부터 적폐를 청산하고 수천 년간 내려온 국가적 적폐를 청산함으로써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 방법으로 세계적인 명품 국가와 모험적인 선진국가 그리고 금메달 민주주의 국가를 국민과 함께 건설하기 위해 구국실천연합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등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나라를 망칩니다. 여러분. 구국운동은 반드시 공적인 운동을 함과 동시에 모든 결실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구국실천국민연합에서는 제시해갈 것입니다. 반드시 제시할 것입니다. 서민의 시대를 열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한민족 평화운동 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현홍균입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오늘 본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민주헌정 70년 동안 누적된 적폐를 더 늦기 전에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깨끗이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아닌 민주국가의 참 주인인 전 국민과 국가의 세포조직인 공무원과 국군 장병이 오늘이 난국을 타게 하는 주역으로 오직 애국심만으로 새 시대를 요구하는 국가 목표를 부국 강경책으로 생활의 약자인 서민의 시대를 열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여 옛 선조들의 위대했던 영광을 되찾아 천선민족인 한민족의 자존심을 살려내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에 여러 애국자님들께서 장시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적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게 되기까지는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일 첫 번째 국정과제 100대 중에서 첫 번째가 적폐입니다. 그것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 전부 법무부하고 관청하고 관련된 그런 그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인데 두 번째 100대 과제 중에 25개 항까지 가는 내용들이 전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적폐 청산이요,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류 문화를 국내외에서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세계적으로 보급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 부동산 관련된 사항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한민족의 자존심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역사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폐라고 하는 말을 본다면 이 적폐라고 하는 말이 오랜 시간 동안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고질화된 사회의 폐단과 문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행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러다는 걸 알지만은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적폐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이제 적폐 청산을 거론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좀 어리둥절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5대 적폐를 거론했는데 야당에서는 새로운 것도 찾아내가지고 7대 적폐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적폐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논란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진도 있고 후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중에서 후퇴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때 36년간 우리나라가 뺏겼던 것이 후퇴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걸 돌려놓을 수가 있겠냐? 현재는 시간이 걸리고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와 같이 첫 번째 적폐 청산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지만은 다음에는 더 한층 더 나가서 선진화된 적폐 청산을 가지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관청의 비리 또는 이 법조계의 비리 그 다음에 각 비리들이 각 부서에서 다 나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은 저는 이때까지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면서 국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끊임없이 따라가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의견은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어떻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뭘 거론했냐 그러면 국회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다. 그걸 청산하겠다 했는데 국회의원이 이번에 당선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들 월급을 2.6% 올린 겁니다. 귀중한 시간에 여러 애국자님들께서 장시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적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게 되기까지는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일 첫 번째 국정과제 100대 중에서 첫 번째가 적폐입니다. 그것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 정부 법무부하고 관청하고 관련된 그런 그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인데 두 번째 100대 과제 중에 25개 항까지 가는 내용들이 전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적폐 청산이요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류 문화를 국내외에서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세계적으로 보급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 부동산 관련된 사항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한민족의 자존심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역사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폐라고 하는 말을 본다면은 이 적폐라고 하는 말이 오랜 시간 동안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고질화된 사회의 폐단과 문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행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러다는 걸 알지만은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적폐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이제 적폐 청산을 거론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좀 어리둥절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5대 적폐를 거론했는데 야당에서는 새로운 것도 찾아내가지고 7대 적폐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적폐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논란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진도 있고 후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중에서 후퇴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때 36년간 우리나라가 뺏겼던 것이 후퇴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걸 돌려놓을 수가 있겠냐? 현재는 시간이 걸리고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와 같이 첫 번째 적폐 청산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지만은 다음에는 더 한층 더 나가서 선진화된
적폐청산을 가지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관청의 비리 또는 이 법조계의 비리, 그 다음에 각 비리들이 각 부서에서 다 나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은 저는 이때까지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면서 국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끊임없이 따라가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의견은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어떻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뭘 거론했냐 그러면 국회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다. 그걸 청산하겠다 했는데 국회의원이 이번에 당선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들 월급을 2.6% 올린 겁니다. 진보냐 보수냐 또 보수냐 진보냐를 나누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아까 천손민족이라고 했듯이 우리 민족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사상이 다르다고 또 이념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찌르고 서로 죽이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잘생겼어요? 예, 뭐가 다릅니까? 예? 얼굴이 다릅니까? 아니면 종교가 다릅니까? 또 사상이 다릅니까? 사실은 우리 한 민족으로 다 이루어진 건데 이 지금 너무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같이 토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진보냐 보수냐 이걸 나누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순간 적이 되고 나누는 순간 미워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누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고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여기 써있죠. 뭐 적폐청산, 부정부패 청산을 논하는데 과연 적폐란 무엇인가 부정부패가 무엇인가 나 자신은 적폐가 아닌가 또 나 자신은 부정부패를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윤재준 명예회장님이 잘 쓰시는 말 중에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변하지 않고 남이 먼저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바로 적폐가 아닌가. 이 대한민국과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고 화합하고 이걸 하려면 결론은 사랑과 평화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인가에 고민을 해보면 뭐가 하나가 빠졌냐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진실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정부패 이걸 하려고 해도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거기에 위정자도 거짓이지만 무지몽매한 우리 국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국민을 인도하려고 하는 정신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끌어주고 그것을 해소해주고 풀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람을 만들려고 저는 하는 것이라고 봐요. 결론은 만물의 영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도를 닦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도를 닦는 게 뭐냐 내 길을 찾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 길을 모르기 때문에 도 닦는다. 그것은 곧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길을 못 찾으니까 오히려 종교를 통해서 나의 잃어버린 이것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 이 진리의 종교가 오히려
여러분이 우리가 발목을 잡혀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목사나 스님이나 이런 지도자에게 내가 더 똑똑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가 발목을 잡히고 거기에 헌금을 강요당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자유 존엄성이 말살되었다. 제가 지금 7개 투쟁하고 있는데 구국 실천연합에서 올해 초 1월 10일 날 잠실에 10만 톤의 쇠막등을 박은 롯데 월드타워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했는데 13일 날 신동빈 회장, 스게미치 아키오가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롯데는 그 신동빈 회장을 구출하기 위해서 비상경영에 들어갔습니다. 비상경영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비상경영은 경영이 아니라 신동빈 회장의 구출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한다고 그럽니다. 신동빈 회장을 구출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롯데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 롯데의 그 갑질 행위, 갑질이 무엇입니까? 갑질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법에도 없고 계약에도 없는 강제 행위를, 약자를 강탈하는 것이 바로 갑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국단체 강력한 지지와 힘을 얻어서 한번 이것을 외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유통선진화법이 있습니다. 유통선진화법은 대기업 강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유통선진화법이 아니라 유통공정화법을 입법해야 됩니다. 우리 약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시장 이 사람들 지금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롯데가 껌공장에서 껌장사까지 대한민국의 유통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싹쓸이합니다. 롯데슈퍼 싹쓸이합니다. 롯데마트, 아울렛, 백화점, 대한민국의 유통은 전부 다 롯데가 싹쓸이합니다. 유통이 뭡니까? 유통의 본질은 그 나라의 국민의 정사가 살아있고 이웃들과 정이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유통의 본질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전통시장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나라의 국민들의 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다 죽었습니다. 전통시장이 다 죽었고 지역상과 지하상가 전부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유통공정화법은 이 서민과 소상공인과 약자들도 공정한 룰에서 공정한 법치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하고 약자 소상공인하고 경쟁해서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아무리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이 급이 맞게 대기업은 대기업끼리 경쟁을 하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끼리 경쟁을 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끼리 경쟁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쟁을 해서 우리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작년 광화문에서 제가 그 마이크 국민 마이크 적폐청산 제1호로 제가 그 접수를 했던 사람이고 이 사건 내용은 요약을 하자면은 저희 회사나 무주택 서민들 재산 750억 대는 정릉 도남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대기업 그 이수건설에서 1원짜리 하나 투자도 받지도 않고 투자도 하지도 않고 통째로 다 가져가 버렸는데 그것을 고소를 해도 10몇 번을 고소해도 다 무혐의 처분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2달 후에 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분신을 하고 제가 이렇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여기 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지만은 막상 불이 붙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워서 뒹굴다가
기절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분신을 했지만은 국회의원 선거 때는 한 표 달라고 무릎을 꿇고 큰절을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했지만은 당선되고 나서는 자기 집 앞에 분신하는 국민이 누구냐 알라고 한 놈이라고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이 나라를 바로 안 씁니다. 젊은 애들 휴대폰이나 이런 것만 갖고 장난을 치는 애들 사이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조금 머리 좀 깨어났다 그러면 정치판에 와서 끼우고 쫓아다니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거의 지금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흥미가 없어요. 그럼 결국 누가 해야 되냐? 60년, 70년대 경제 발전을 이룬 우리 저보다 한 선배, 한 5년, 10년 선배들 이후 그분들이 바로 다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 바로 세워야 하는 목적이 본인들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본인들이 100세, 120세 살면 어떻게 할 건데, 내 자식도 80세, 90세로 올라오는데 그 자식이 나를 몇 개 살겠습니까? 그럼 사목숨 끝갔냐고.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가에서 생활비를 대줘야죠. 노인들 생활 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한 70세 넘어가는 사람들 한 사람당 200만 원씩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그걸 다 도둑놈의 새끼들이 전부 훑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잘 사는 사람만 맨날 해외 여행 다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올해 6월 13일 지방선거 때부터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 정치판에 정말 그냥 양아치봐도 못한 인간들 전부 싹 끌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갖고 새로운 참된 정치인이 나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구국시청 국민 여러분, 시민사회단체 연합으로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범국민적 단체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부정부패 비리 적폐 청산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 공정사회를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구국실천 국민 여러분,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지역을 나누지 않으며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대한민국을 맑고 깨끗하게 양심이 회복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구국실천 국민 여러분, 정치인, 고위공직자,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불법 비리를 감시 고발하여 국민을